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밀란 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3부 이해받지 못한 말들. 7. 이해받지 못한 말들의 조그만 어휘집. 마지막. 진리 속에서 살기. 이것은 카프카가 어느 일기 혹은 편지에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프란츠는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이 표현에 반했다. 진리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정적 정의는 쉽다. 거짓말하지 않기, 본심을 숨기지 않기, 아무것도 감추지 않기다. 그는 사비나와 사귀는 일에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부인에게 있지도 않는 암스테르담 학회나 마드리드 총회를 둘러댔고 사비나와 함께 제네바 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거짓말하고 본심을 감추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은 그런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반에서 1등을 하다가 마침내 학교를 빼먹기로 결심했을 때처럼 쾌적한 짜릿함을 느꼈다. 사비나에게 있어 진리 속에서 산다거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중 없이 산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행위의 목적자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우리를 관찰하는 눈에 자신을 맞추며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군중이 있다는 것, 군중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거짓 속에 사는 것이다. 사비나는 작가가 자신의 모든 엄밀한 삶, 또한 친구들의 엄밀한 삶까지 까발리는 문학을 경멸했다. 자신의 내밀성을 상실한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고 사비나는 생각했다. 또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도 괴물인 것이다. 그래서 사비나는 자신의 사랑을 감춰야만 한다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진리 속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프란츠는 모든 거짓의 원천이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분리에 있다고 확신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모습과 공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은 별개다. 프란츠에게 있어서 진리 속에서 살기란 사적인 것과 공개적인 것 사이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아무것도 비밀이 아니며 모든 시선에 열린 유리집 속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앙드레 브루통의 구절을 즐겨 인용했다. 그의 부인이 사비나에게 목걸이가 흉측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사비나를 두둔해야만 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엄밀한 애정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칵테일 파티 다음날 그는 사비나와 로마에서 이틀을 보내야만 했다. 목걸이가 흉측하네요 라는 말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의 부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의 눈에 항상 비친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다. 요란스럽고 힘찬 그녀의 불굴의 공격성을 보고 난 후 그는 결혼 상담 23년 동안 줄기차게 간직했던 써니의 짐에서 벗어났다. 암스테르담 교회 내부의 커다란 공간을 떠올리자 그 빈 공간이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열정이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마리 클로드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가방짐을 꾸리는 중이었다. 그녀는 어제 초대 손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녀가 들었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지하는가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랄한 어투로 비난하기도 했다. 프란츠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로마 학술대회라는 것은 있지도 않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왜 가는 거야? 그가 대꾸했다. 9달 전에 애인이 생겼어. 나는 그녀를 제네바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여행을 했던 거야.
당신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 나은 것 같아. 첫 마디를 내뱉은 후 그는 두려웠다. 처음에 가졌던 용기가 사라졌던 것이다.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가해서리라 생각되는 절망의 빛을 마리 클로드의 얼굴에서 읽지 않으려고 그는 눈길을 돌렸다. 짧은 침묵 후 그에게 이런 말이 들렸다. 그래, 나도 미리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그녀의 어투는 단호했고 프란츠는 눈길을 들었다. 마리 클로드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다. 낭낭한 목소리로 목걸이가 흉측하네요 라고 말하는 여자와 그녀는 여전히 닮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9달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배짱이 있으니 상대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겠지. 그는 마리 클로드를 모욕하지 않고 그녀에게 내재된 여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더랬다. 그런데 마리 클로드에게 내재된 그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가, 달리 말하자면 그가 부인을 보면서 연상했던 어머니의 이미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의 어머니, 슬프고 상처받고 짝짝이 구두를 신고 살았던 그의 엄마는 마리 클로드로부터 사라져버렸다. 아니,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마리 클로드는 한 번도 어머니와 같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레 치미는 정우심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에게 숨겨야만 할 어떤 이유도 없어 하고 그가 말했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누가 그녀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비나의 이름을 말했다. 잠시 후 그는 공항에서 사비나를 만났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점점 더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는 9달이 지났어야 비로소 다시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